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제10권 아이올로스, 라이스트 리고네스족 키르케, 제11권 저승, 제12권 세린잠의 스킬라 카립디스, 헬리오스의 소들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오디세우스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귀향하기 전 방랑과 모험 이야기의 핵심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클롭스의 저주를 통해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어렵게 하면서 시작되는 아이올로스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키클롭스의 섬을 떠나 처음 도착한 곳이 아이올리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다시 여행을 떠날 체력을 회복합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가 귀향할 수 있도록 항해의 가장 중요한 바람주머니를 채워줍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그들이 그토록 도착하고 싶던 고향 이타케 앞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서 쏟아져 나온 바람의 힘으로 아이올리의 섬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도시와 나라에 가든 모든 이들에게서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는가. 그는 트로이아의 전리품 중에서 훌륭한 보물을 수없이 가져가고 있어. 하지만 그와 똑같은 여정을 거친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귀가하게 생겼어. 게다가 지금 또 아이올로스가 호의를 보이고자 우정해서 이것을 그에게 주었어. 자, 이것이 무엇인지, 자루 안에 황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어서 풀어봅시다. 몇몇이 이렇게 말했고 결국 그들의 나쁜 조언이 이겼어. 전우들은 자루를 풀었고 그러자 온갖 바람이 다 쏟아져 나왔어. 폭풍은 울고 있는 그들을 즉시 낚아채 고향 땅에서 먼 바다로 날려보냈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원하던 것을 이루기 직전에 놓쳐버린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곧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던 만큼 절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감이 클수록 그 이후를 살아갈 힘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절망감을 안고 다시 시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완수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올로스는 다시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보고 신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신들이 정한 운명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다시 호송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힘으로 귀향길을 다시 헤쳐가기로 합니다. 우여곡절의 항해 끝에 다시 도착한 육지의 도시는 라이스트 리고네스 쪽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오디세우스는 마치 기가스족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을 붙잡아 식인 행위를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와 남은 동료들은 사력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들이 다음에 도착한 곳이 키르케의 아이아이의 섬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이 먼저 키르케에게 가봅니다. 이때 키르케가 준 음식을 먹고 그녀의 마법에 걸려 돼지가 되어 우리에 갇히게 됩니다. 뒤에 남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에우릴로코스의 이야기를 듣고 오디세우스는 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키르케의 마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동료들도 구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를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어 동료들과 아이아이의 섬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간의 여독을 풀게 됩니다. 충분히 쉰 후에 다시 귀향길에 오르겠다고 하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길에 대한 예언을 먼저 듣고 출발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오디세우스가 조언을 들을 예언자는 저승에 있는 테이레시아스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저승으로 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키르케요, 그 여행길에 대체 누가 내 길라잡이가 되어줄까요? 아직은 어느 누구도 검은 배를 타고 하데스의 집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말하자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그녀가 곧바로 대답했소.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그대의 배를 인도할 길라잡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는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펼쳐놓고 마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북풍의 입김이 그대의 배를 날라다 줄 거예요. 하지만 그대는 배를 타고 오케아노스를 건너 야트막한 해안과 페르세포네의 원림, 그러니까 키 큰 백양나무들과 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버드나무들이 서 있는 곳에 닿거든 그곳 깊이 소용돌이 치는 오케아노스의 경계에서 배를 무트로 모세요. 그러고 나서 그대는 하데스의 곰팡내 나는 집으로 가세요. 오디세우스가 도착한 오케아노스의 강의 경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저승길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 후 오디세우스 일행은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을 만나기 전에 다른 혼백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난 혼백은 키르케 섬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오디세우스의 동료 엘페노르입니다. 엘페노르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의 섬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장례를 꼭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승에서 오디세우스는 그가 만나야 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혼백도 보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로서는 놀라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앞두고 온 쉽지 않은 저승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테이레시아스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예언자에게 오디세우스는 그의 귀향
귀향길이 어려워진 것이 포세이돈의 방해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유를 알면 이미 있었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도 듣습니다. 헬리오스의 섬에서 그곳의 짐승들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고향에 도착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어기면 동료들과 함께 귀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의 후반부 이야기도 언급합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고 있는 구원자들에게 복수할 것이고 그 다음엔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귀향하자마자 그들의 행패를 틀림없이 응징할 것이요, 그대는 계략으로건 아니면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청동으로건 그대의 궁전에서 구원자들을 죽인 뒤에 손에 맞는 노 하나를 들고 바다를 전혀 모를 뿐더러 소금친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가시오. 살아있는 한 모험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들은 후 그리웠던 어머니 혼백과 마주합니다. 오랫동안 오디세우스를 그리워했다는 어머니의 말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합니다. 저승에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에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도 만납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아이아스입니다. 아가멤논의 혼백은 자신이 귀향하자마자 아내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한탄하며 말합니다. 이어서 만난 아킬레우스의 혼백에게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혼백은 죽어서 명성이 자자한 것보다는 이승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만난 아이아스 혼백은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두고 경쟁했던 동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훌륭했던 동료 아이아스를 자신과의 경쟁으로 잃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말을 걸지만 아이아스는 죽은 후에도 오디세우스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풀지 않고 떠납니다. 그 밖에도 그리스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의 인물들을 만나고 오디세우스 일행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키르케의 섬에 돌아온 이들은 그들의 동료 엘페노르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떠나기 전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세이렌자메, 스킬라, 카립디스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명심하고 다시 귀향길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지나가게 된 곳은 세이렌자메의 섬입니다. 이곳은 세이렌자메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를 들으면 매혹되어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배는 파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르케는 동료들은 노를 저어야 하고 유혹되어서는 안 되니까 동료들의 귀에는 미리 밀랍으로 노래를 듣지 못하게 막아두라고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자신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고 섬을 지나갑니다. 세이렌의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오족의 위대한 영웅이여,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두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미롭게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검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즐긴 다음 더 유식해져서 돌아가지요. 우리는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과 트로이아인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으며 풍요한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세이렌의 노래는 우리가 반드시 멈춰서 들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고통, 풍요한 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탐구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은 귀향을 계속하도록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매일 의심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멈춰서 무언가 사색하고 탐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멈추게 하는 배움을 세이렌의 노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세이렌의 섬을 통과한 오디세우스 일행은 또 다른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스킬라와 카립디스 괴물 사이의 바다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실제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투키디데스 펠로포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레기온과 메세네 사이에 있는 바다로 이후 이곳을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통과한 카립디스 해협이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협은 실제로도 위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수로가 좁고 양쪽에 넓은 바다, 즉 튀르레니아 해와 시켈리아 해에서 세찬 조수가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과할 때 카립디스 해협 쪽은 배를 전복시키고 스킬라 쪽으로 바짝 붙어가면 왼쪽의 위험만 감수하면 되었기 때문에 스킬라 쪽으로 붙어가라고 키르케는 조언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동료 6을 잃을 각오로 스킬라 쪽으로 항해를 하고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레시아스가 조심하라고 한 헬리오스의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는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동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헬리오스의 소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비참해지는 존재입니다.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칼립소 섬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귀향하기 전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이아케스족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향을 앞두고 돌아본 시간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의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타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만으로 보면 끝없는 모험을 인간은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 텔레마코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 아내 페넬로페, 아버지 라에르테스 등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13권부터 이야기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구원자들과의 힘겨루기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새로운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